네트워크 마케팅을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팀으로서 한다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멋진 남자, 인문학의 남자 하재청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재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 생전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늘 사회인데 어떻게 소개시켜주면 좋냐 그래서 아이고 언니 그냥 멋진 남자 하세요 그랬어요. 그냥 농담으로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멋지다는 소리는 평생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지하시고. 그래서 저는 잘생겼다는 소리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아무튼 네, 첫날이죠. 첫 사회. 사실은 설날을 서긴 하는데 그 2022년도가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보통 이제 한 해가 가고 이렇게 나이를 먹고 그러면 뭐 아쉽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서운하고 못한 게 아까 뭐 어떤 분이 못한 게 많다고 막 아쉽다 그러셨는데 2022년도는 전혀 아쉬운 게 없어요. 이놈 코로나 때문에 2023년도 너무 기대되는 거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아쉬운 게 있으신가요? 저만 그런가? 그런데 이 강의할 때 시츄에이션을 좀 해주셔야 돼. 그쵸? 그러면 저도 목소리 톤이 높아집니다. 네, 높아져야 되니까 아침에 너무 다운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서 진짜로 개인적으로 하나도 아쉬운 게 없어요. 있죠. 개인적으로 따지고 있긴 한데 2022년도라는 거를 최선을 다했다 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다가오는 2023년도가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우리들이 이제 우리 일로서 아니면 사회적으로서 아니면 개인적으로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너무나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처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봐서는 좋은 지표가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네, 오늘 강의는 이제 고개더라는 거예요. 이제 변화의 시작 이런 건데 첫날이니까 한번 이런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 강의하기 전에 뭐 다른 얘기 한번 잠깐 해볼까요? 그 지구상에 사람을 포함해서 곤충도 포함해서 포유류를 포함해서 파충류들을 포함해서 가장 부지런한 게 뭘까요? 지금까지 인류가 밝혀낸 것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건 호박벌이랍니다. 얼마나 부지런하냐면요. 개 큰 게 보통 보면은 2cm에 3cm가 보통 평균 2.5cm래요. 2.5cm인데 생각해 보세요. 2.5cm가 일주일에 1,600km를 날아다닌대. 상상이 되세요? 아니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2.5cm가 일주일 동안에 1,600km를 날아다니는 게 이론적 말이 되냐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답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인체 구조학상 과학적으로 호박벌은요 날 수가 없대요. 날개가 좁고 몸통이 크고 몸무게가 커서 어떻게 날 수가 없대. 그런데 날아다닌대. 그것도 1,600km를. 도대체 과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결론은 뭔지 아세요? 결론은 호박벌이라는 놈은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날아다닌다는 거야. 인체 구조학상 날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날아다닌답니다. 또 하나 저한테 막 많이 하는 말씀이 몸매가 좋다느니 막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하시죠. 처음에 저는 그걸 들으면 그냥 얼굴 잘생겼다는 소리 뭐 이런 소리 하기 좀 그러니까 칭찬할 게 없으니까 에드파이로 그냥 몸매가 좋다나 보다 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몸매 좋다는 소리를 사실은 뭐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는 몸매가 좋다는 소리를 제가 인위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될까요? 저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제 속뜻이 있어요. 속뜻이. 뭐가 있냐면 저는 이 몸매를 유지하려고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유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퇴행성 디스크가 있거든요. 찍어보면 까매요. 세대가. 아예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수술을 하지 말라니까 친구가. 어쨌든 사람 몸 수술을 하지 않은데
아침에 1시간 정도를 제가 보통 이제 아침에 운동하면은 러닝이죠. 1.5km 정도 뛰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칭 좀 하고 1시간 정도 합니다. 저녁에는 2km 정도 하고 1시간 정도. 아침에 하는 이유는 운동을 안 하면 여기 너무 아파요. 제가 막 인상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걸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러닝을 하는데 러닝머신 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안 하고 오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저녁에 왜 하겠어요? 저녁에는 잠을 못 자요. 아파서 제가 깨요. 아프니까. 하고 자면 안 아픈 거예요. 제 속뜻은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냥 몸매 좋다는 소린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제 속뜻은 그거야. 저는 제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센터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인상 찌푸리지 않으려고 똑바른 그리고 제가 앉는 거를 싫어해요. 앉는 게 이제 허리에 제일 안 좋으니까 앉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오해하니까 자꾸 앉으라 그래요, 저한테. 근데 저 허리가 아프면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변명하기도 싫은 거야. 그냥 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속뜻은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저한테 따라오는 거 뭐죠? 몸매가 좋다느니 이 나이 먹고 어떻게 관리하는 이런 소리.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개대라는 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 중에서 그냥 하다가 보면은 따라오는 개념이에요. 따라오는 개념.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어디나 애터미가 아니래도 이 방식대로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이고 내가 식당을 하던 아니면 신발 가게를 하던 아니면 다른 자영업을 하던 거기에서 뭔가의 패턴을 만들어 똑같이 하면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해요. 중요한 건. 그렇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표현을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산을 올라가는 거 표현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산을. 그렇죠? 산을 등산로를 따라가면 쉬울 거를 사람은 등산로를 따라가요? 이상한 데로 가요? 이상한 데로 대부분이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산을 올라가는데 멀리서 보면 저 정상이 보여요. 근데 정상에 가까울수록 정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다 포기합니다. 이 고개대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개대라는 놈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고개대의 원리는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아메이에서 시작했어요. 70년이 조금 안 됐고 아메이에서 시작해서 성공의 8단계 아시죠? 그렇죠? 성공의 8단계 중에서 2단계 2번째 뭐예요? 그렇죠. 결의결단. 결의결단 중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왜 애터미 뭐 돈이 안 되는지 네트워크 막 돈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성공의 8단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건물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에서 뭐 돈 되는 게 아니야. 1단계 꿈 목표죠. 2단계 결의결단이죠. 3단계 명단 작성이죠. 8단계 복제까지잖아요. 그렇죠? 이 쭉 해는 과정. 성공의 8단계를 내가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돈이 되진 않아요. 돈은 어디서 돼요? 성공의 8단계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마스터를 한다는 부분보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상적 시스템이라는 거를 들어가야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의 8단계 하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돼요. 정상에 산을 올라갈 때 보면 처음에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안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원리랑 똑같아요. 성공의 8단계, 1단계에서 8단계 하는 과정 중에서 점점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성공의 8단계를 내가 하고 나처럼 복제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즉 파트너라는 사람이 좌우 라인에 나오고 기존 라인마다 다르고 네트마다 달라요. 어떤 개념이 생겼을 때 이게 됐을 때 추상적 시스템이나 조직의 원리가 들어갔을 때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 성공의 8단계에서 다 포기를 해. 그러니까 돈이 안 되죠. 고개대라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결의결단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고개대 뜻은 영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고개대란 말을 찾아봤었어요. 처음에 이 고개대를 제가 공부를 할 때 뭐 십몇 년 전이죠. 타넷 할 때 했는데 이거 내용 5가지예요. 5가지인데 이거 제품 쓰게 하려고 세뇌시키려고 이런 거 하나 보다. 저 인정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네트를 하면서 이 원리가 이 원리구나를 조금씩 인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랬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 5가지가 저의 나름대로는 해석을 했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그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구한다는 네트는 다 거기에 대해서 합니다. 근데 애터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이덕우 총단장님이 한 7코어. 그쵸? 거기에 대해서 따온 거예요. 2가지 더 추가한 거죠, 거기다가. A코어. 똑같죠? 추가한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에 따라 추가하고, 네트에 따라 추가합니다. 모든 근거는 여기에요. 성공의 8단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다는 개념보다, 아메이, 덱스태그라는 분 있죠? 덱스태그라는 분이 총 70cm도 안 돼. 170cm도 안 되는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하수급하는 미국에서는 하수급하는 일이 땅 밑에서 하는 일이 가장 천한 직업 이런 개념이래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3년 동안 아메에 시작해서 돈 한 푼 없고 파트너 한 번 못했던 사람이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아메에서 가장 큰 수입을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왜 그래? 왜 성공을 했지? 그때까지는 성공의 8단계가 아니었어요. 성공의 13단계, 성공의 11단계 이런 개념. 아메이가 라인이 많으니까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덱스태그라는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방법이네.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네 라고 해서 성공 8단계 그때부터 정립이 시작됐고 덱스태그가 만든 게 아니고 덱스태그를 하는 모습을 보고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던 게 성공의 8단계가 시발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2번째, 꿈 목표 다음에 결의 결단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리는 그거예요. 이 영어는 고구, 개도는 뭐예요? 그쵸? 말이 달라야 돼. 어디로 가자가 아니라 가서 얻어라야. 가서 얻어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능동적으로 주도적인 이런 개념도 합니다. 그러면 가서 얻으라가 맞아요, 원리가. 그러면은 이 5가지 중에 가서 얻으라는 말도 다 포함이 돼요. 신기하게도 거기다 이제 포함시키면 하나하나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변화의 시작이고 혹시 아까 목표 얘기하시니까 목표 전부 다 직급 얘기만 해. 여러분들 직급 달성돼요? 근본을 해결을 하라고 직급 얘기만 하는 거야. 국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으로 가나? 여러분 돈으로 안 갈 생각 하고 있죠? 조직으로 갈 생각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조직이 사람이 파트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목표를 잡으면 차라리 그런 목표를 잡겠어. 근데 일단 국장 간대. 일단 오토 판매사 간대. 어떻게? 일단 본부장 간대. 어떻게? 잘. 김학의 사장이 앞에 계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 조용하고 계세요? 변화하고 있어요. 올해 변화하시려고? 네, 축하드립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시면 항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서 얻으라는 개념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져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급을 간다, 뭐를 간다, 그거보다 나는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소실적에 최소한도 부업자, 전업자 개념을 떠나서 사업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빙고를 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정도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본부장님들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럼 오토팜이 당연히 따라오잖아요. 차라리 고객들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 만드는 과정. 더 중요한 건요. 호박벌이 그랬듯이 제가 그랬듯이 제가 무언가를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다가 보니 내가 안 아프려고 하다가 보니 호박벌이 그냥 자기 살려고 날아다니다 보니 가장 부지런한 곤충? 가장 부지런한 걸로 명예를 얻었듯이 고개대라는 부분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의결단에 들어있는데 그냥 하다 보면 당연히 나는 그 위치에 와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돼요. 무조건 한다가 아니야. 무조건 한다면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못해요. 저도 이 5가지 원리를 알고 하지만 다 했을까요? 다 안 해도 이 위치까지 오더라고요. 다 안 해도. 그런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알고 갈 필요는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리를 부분 제가 해드리려고 고계대라는 부분을 가지고 왔고,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런 개념으로라도 뭔가를 내 라인을 한번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질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고계도 요 그림 멋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글씨 내용은 단순하지만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거, 내가 하나하나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볼게요. 자, 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꿈과 현상의 차이는 그것을 이루려는 행동의 유무에 달려 있다. 당연하죠? 꿈을 성취하겠다는,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결심은 책, 동영상 등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습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라는 개념이 고계대예요. 즉, 고계대라는 부분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성공했던 사람들의 패턴을 내 몸에 익히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는 성공했던 사람들 봐보세요. 성공했던 사람들이 그건 다 뻥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하고 시작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걸 생각하고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고계대라는 거를 하면 무조건 성공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왜 안 해요? 왜 안 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산을 올라가는데 가면 갈수록 정상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나와의 다짐이거든요. 그만큼 단순하긴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 몸에 체득을 하고 내 몸에 습관화들이는 그냥 단순한 과정. 이 과정이 고계도입니다. 써놨네요. 그것이 고계도이다. 첫 번째가 뭐예요? 책 읽기. 원래는 이제 고계대 책 읽는다. 예전에 강의를 이제 고계대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책 읽기 해놓고요. 원래 고계대 책 읽기에서 책 읽기가 첫 번째 5가지가 첫 번째거든요. 얘는 항상. 그런데 책 읽기를 15분 해놓습니다. 여기다가 하루에 15분, 자기 전에 15분 딱 해놔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필독서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필독서 쭉 쓰는 거 얘기했어요. 예전에 강의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고계대 뜻이 뭐라고요? 가서 얻으라는 개념이라 했잖아요. 가서 얻으라. 즉 고계는 전업자는 매일 2시간, 그리고 부업하시는 분, 부업 저는 개념이 없지만 30분 정도 근데 읽으라는 거예요. 책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 그죠? 또 볼까요? 책 속에 길이 있다. 또 하나 볼까요? 성공자의 대부분은 독서를 생활화했다. 당연한 얘기죠. 나보다 나은 파트너가 나오는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책이라는 부분은 읽는 이유는 뭐예요?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솔직히 손 한번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뻥 아니세요? 진짜로 좋아하세요? 책 읽는 거 좋아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만화책은 보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만화책은 한 3일 밤낮 새우고 만화책 한번 봐본 적이 있거든요. 무협지는 5일 동안 밤새 봤어요. 한번 형한테 엄청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무협지 보느라고 만화가게다 자느라고. 그랬더니 형이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게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책 읽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좋아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책으로 아니면 이런 걸 배움으로써 가장 성공하신 대표적인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네. 김학의 사장님이 안 하시니까 안희순 국장님이 말씀하시네. 링컨도 맞죠? 링컨도 그분은 이제 평판이 안 좋았는데 책을 읽음으로써 변화했어요. 앤드류 카네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철광한 앤드류 카네기. 그분 스스로 입으로 초등학교 4학년 중퇴죠. 그분은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나의 성공을 단적으로 말한다면 80%가 독서에 있다. 이 정도로 책을 많이 보고 도서관을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
모르죠. 우리들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분이 자서전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미국에 이제 뭐 말로는 뭐 수천 개, 수백 개 도서관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 자체가. 그리고 그분이 기부 금액은 지금까지로 금융을 뭐 돈을 환산해 보면 그분의 기부 금액을 따라가지가 못한대요. 지금도. 빌 게이츠도 못 따라간다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정도로 책에서는 다른 건 없죠. 예전에 성인들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걸 내 걸로 현재에서 습득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책을 읽어야 과거를 알고 과거를 보면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책은. 더 중요한 건 책 읽으라는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다 맞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가 정답입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내 스스로가 자세가 잡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5분 동안 책을 읽으세요라는 거는 15분 동안 몰입해서 읽으세요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몰입이란 영어는 플로우라 그러죠. 플로우. 이게 잔잔한 바닷가, 호숫가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떠가고 다른 생각 아무도 들어오진 않아. 그 몰입해서 15분 동안 매일매일 책을 읽어보세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15분이라는 게 15분도 느껴지지도 않겠지만 그만큼 사람이 그런 시간을 가지면 성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성공했던 사람들을 지금도 현재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독서 시간이라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죠. 이런 개념이에요. 책 읽기라는 거는 당신만의 시간을 가져서 내적 성장을 이루세요. 라는 개념. 공감하세요? 안 하셔야 돼, 그냥. 안 하셔도 하고 가셔야 돼. 그냥 의무적으로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최소한 15분 동안은 몰입해서 그 책을 정확히 정독을 하시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대해 원리를 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필독서 읽으면 더 좋겠죠. 사실은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책 자체를 보려는 거예요. 나쁜 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만화책도 좋아요. 저는 만화책에서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만화책도 좋고 책을 생활하는 사람은 더 좋죠. 책이 집에 많이 꽂혀져 있는 것만 해도 좋아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책을 저는 뭐 진열하는 게 아니고 제 손에 가까이 해보니까 제 손에 이렇게 눈에 띄는 데 있어야 읽어. 그래서 화장실에 한 5권 있고요. 제 책상에도 이만큼 쌓여 있고요. 소파 밑에 이만큼 쌓여 있고요. 막 치우고 그러더니 요즘은 안 치워요. 이제 질린 거지, 이제. 책 읽을 때 집중이 가장 잘 되는 데 어딘지 아시죠? 화장실. 진짜 좋아요. 그죠? 지금도 저는 화장실에서 책이 읽는 거 있어요. 어떤 책 읽는지 아세요? 공자. 안희성 국장님, 저를 그렇게 좀 이렇게 높이 띄워줘서 되는 거야. 공자? 진짜 재미없어요, 공자책. 의무적으로 읽는 책은 그거.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30가지 있죠? 지금도 저는 몇 년 동안 한 챕터씩이잖아요. 그냥 읽어요, 화장실에서. 계속 그거 읽고 몇 가지 책이 있습니다. 제일 집중이 잘 돼요. 오늘도 읽었죠. 당연히 읽고. 내일도 읽을 것이고. 그거는 절대 빼먹지 않아요. 네. 그래서 책이라는 부분은 그냥 이거 나만의 시간을 갖는 개념으로서 책을 읽으라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필독서가 되고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나보다 나은 파트 나오는 거 당연히 대비를 해야지 맞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볼까요? 동영상 보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동영상 보니까 이게 이 말을 제가 왜 써놨는지 아세요? 보통 2개라고 해놨거든요. 예전에는 테이프 듣기예요. 예전에는 이제 동영상 나오기 전에는 테이프잖아요. 테이프 2개 이상인데 저 3개 해놨는데 요즘은 이제 동영상이 뭐 10분 미만짜리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 봤다 그런단 말이야. 더 중요한 거는 재밌는 동영상도 더 많잖아요. 틱톡은 15초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거 또 봤대.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런 거는. 3개 넣어놨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일에 관한 걸 좀 보라고. 네? 동영상을 왜 봐야 될까? 임페리얼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는 매일 봐야 한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부정적인 사고가 없어지고
안내할 수 있는 얘가 뭘까요? 쉬운 건데 얘는. 근데 동영상 보면은 자기 동영상 자기가 찍은 거 자기가 동영상 보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우 저는 오늘도 분명히 그럴 거야. 이거 촬영을 하는데 분명히 또 한 일주일 뒤에 또 뜰 거거든요. 아 순간 땀이 푹 나요. 그냥 딱 보는 순간 그냥 카톡에 딱 뜨면 그냥 못 보겠어 아주 그냥. 그런데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네, 저기 얘기하네요. 강영일 총장. 강영일 총장 자기 걸 보라고 파트너한테 얘기를 저 궁금해요. 그거는 제가. 그죠? 저 도저히 못 보거든요. 동영상.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고가 없어지고 가르치고 안내. 이거 안내예요. 가르치는 건 맞지 않는데 사실은 지혜가 쌓이는 건 맞아요. 책하고 또 다른 거죠. 책은 나만의 사고를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을 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동영상은 뭘까요? 이분의 생각을 내 거를 가져오는 개념이죠. 그쵸? 이분의 생각을 가져오고 이분의 경험치를 내 거를 가져오고 더 중요한 건 방법론을 캐치하는 개념이에요. 책은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편다면 이 동영상 부분은 손동관이라는 국장기까지 오시는데 노하우를 아니면 이분의 경험치를 이분의 지혜를 내 거화 만드는 과정이 동영상입니다. 그 과정을 가져가는 거 책만으로 만족하지가 않으니까 그 과정 가져가면서 그래야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과정 오토 판매사 아까 말씀하시대요. 어떤 분이 오토 판매사 가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천천히 했다면 오토 판매사 가는 한 10,000명을 될 걸 예터면서요. 그죠?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10,000명까지 가는 방법이요. 그쵸? 다 다른데 이거 하나 보면 내 거화 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 그래서 동영상이라는 부분은 그 개념. 그래서 봐라. 다양한 경험치를 얻어야 내가 안내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지혜가 쌓인다라는 개념. 그래서 임페리얼 가는 과정까지는 다 다르죠. 13분의 임페리얼이 나왔지만 물어보셔요. 다 다르게 가셨어요. 방법이. 똑같이 가시면 한 사람도 없어요. 정상은 똑같은데 가는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 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임페리얼하고 내가 맨날 미팅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동영상 시청이다. 그래서 동영상을 내가 가려고 그러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한테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치를 내 거로 흡수할 수 있는 과정. 그래서 하루에 3개 이상은 무조건 봤으면 저는 권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동영이고요. 세 번째는 모임 참석이에요. 미팅 참석이라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다시 한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왜 그럴까요? 왜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까요? 왜? 그것 때문에 이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왜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오케이. 어떤 분이 팀명 말씀하셨어요? 김선원 역시 본부장님이나 짬밥이 계시네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는 말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팀으로서 한다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팀으로 해야지만이 성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제가 추구하는 리더십이 그 자리 지키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는 이 말이에요. 모임 참석, 석세스 원데이 라인 미팅, 센터 미팅 등 스폰서가 중간하는 가능한 한 사람마다 다르죠. 모든 걸 참석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원리에서 처음에 거기에 대한 원리에서는 주 2회라는 말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주 2회라는 말을 안 넣었어요. 원리를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 2회에서 1회는 뭐겠어요? 주 1회는. 주 2회 이상 참여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회는 뭐예요? 1회는 라인 미팅이에요. 첫 번째가 라인 미팅이고 두 번째가 스폰서가 주관하는 뭐 있어요. 미팅. 그럴 때 참여하라. 얘는 당연한 거예요. 얘는.
내가 시간 단위는 무조건 가는 거고 팀워크를 맞추는데 석세스 이런 데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팀워크 맞추는 개념이면은 무슨 미팅에 참여해야 돼요? 팀 미팅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팀 미팅 얘는 기본인 거고 다음 거 라인 미팅이라든지 팀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직급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팀이 함께 할 때 미팅을 참여하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라인 미팅 외에 플러스 알파가 팀 미팅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2회 이상. 얘는 기본. 어디 가나 기본이 출근이 기본이죠. 무슨 일 하려면 사장도 출근하잖아요. 사장도. 무슨 일 출근이 기본이다. 얘는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이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현장 지식, 유연성, 성장의 열쇠. 당연하죠. 미팅하면 뭐가 생깁니까? 팀 미팅하게 되면 당연히 관계 형성이 되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유연성도 생기고 저 사람의 성향도 알고 팀이 가장 잘 맞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팀워크를 맞추고 팀이 맞아지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세 사람이야. 두 사람 이상을 팀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세 사람이야. 3명에서 7명을 보통 팀이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팀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추종하는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그 팀이 원활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팀을 한다는 걸 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팀이 7명이에요. 7명, 나머지 6사람의 가치관하고 행동 패턴을 알아야지만이 그 팀이 잘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끌고 가는 사람이 그 행동 패턴하고 가치관을 모르면 팀이 삐꺼덕합니다. 삐꺼덕해요. 그러면 그 가치관하고 행동 패턴, 생활 패턴을 알려고 하니까 이런 미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시스템은 뭐라 그랬어요? 시스템은 단순한 거라 그랬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해야지만이 시스템이 성립이 돼요. 시스템은 누구나 할 수 없으면 시스템이라는 건 말 쓸 수가 없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시스템 논리도 맞지도 않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현장 지식, 유연성, 성장의 열쇠이다. 관계 형성, 현장, 유연성, 성장에 당연히 미팅뿐만 아니고 이런 건 당연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되도록 많은 행사에 참여하는 복제라는 것을 하자. 복제는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복제는 복제시킨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 그랬어요. 복제시킨다고 따라합니까? 나를 복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복제하면 안 돼요. 저 복제하면 저보다 나은 사람이 나와야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제라는 부분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있어야 파트너도 오고, 그렇죠? 이런 개념. 복제를 시킨다라는 말 하면은 잘못됐어요. 복제를 그가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복제를 해야 되죠? 올바른 복제하려면 미팅에 했다가 안 했다가 좀 전에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 계시는데 지가 했다가 일주 갔다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에게 충성해본 사람만이 충성의 농도를 알듯이 많이 참여해야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충성, 복종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누군가한테 진정으로 복종해 본 사람만이 이게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누군가한테 진정으로 복종을 해봤던 사람만이 그 신하가 나한테 충성을 하는지 알 수가 있대요. 왜? 자기가 진정으로 누군가한테 복종을 해봤기 때문에 복종의 농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볼까요? 누군가에게 충성해본 사람만이 충성의 농도를 알 수 있듯이 많이 참여해야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내가 많이 가봐야 파트너를 안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냥 의무적으로 왔는지 자기가 느껴서 왔는지는 내가 해봐야지만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앉아 계신 분이 억지로 오신 분이 계시고, 안 오면 자기 후원 안 해줄까 봐 오시는 분이 계시고, 자기가 늦더라도 5분을 참석하더라도 자기가 뭔가를 배우려고 오시는 분이 알아요, 몰라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많이 참석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런 개념이에요. 모임 참석은. 그래서 미팅 참석, 미팅이라는 말이 원래 미팅인데 미팅 참석은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여러분들. 미팅 참석하는 거는 나쯤이라는 말이 통용이 되진 않아요. 큰일 납니다. 네. 팀워크로 성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말을 넣어놨어요. 네 번째 한번 제품이에요. 원래 이제 이게 제품이형이 5번째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5번째가 세 번째인데 저는 이제 5번째 나올 건데 5번째를 제가 원래 세 번째였어요. 5번째 뺐는데 제품이형이 원래는 5번째인데 네 번째는 넣었어요. 제품을 애용이죠, 애용. 제품이용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IBO 사업이라고 그랬죠. IBO 사업이잖아요. 그쵸? 내가 예를 들어서 마트를 한다 그래요. 마트에 슈퍼마켓, 마트에 한다면 보통 10,000가지의 제품이 있죠. 그렇죠? 마트에 직원이 5분이 있어요. 그럼 내가 사장이야. 사장은 10,000가지 제품 중에 손님이 찾는 제품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직원 5분은요, 자기가 맡은 분야밖에 몰라. 근데 사장은 다 알아. 뭐, 기계 부품 같은 거 볼트너트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진짜 수만 가지잖아요. 수만 가지인데 뭐 사러 가면요, 사장들은요, 그 조그만 거를요, 딱 가서 부르면은 바로 찾아옵니다. 사장은. 제품의 영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회사를 애사심이란 말을 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애터미 제품이 다 좋습니까? 아니, 막말로. 뭐 절대 제품 얘기하지만 애터미 제품보다 더 좋은 거 많잖아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단 비싸서 그렇지. 그렇죠. 비싸서 그렇지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동질의 제품이고 똑같은 금액에 좋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다는 소리 말씀하지 마세요. 무조건 있어요. 있는데 애터미 하는 사람들은 이걸 쓰라는 말이에요. 왜? 애터미 제품이 이제 메인몰에 있는 거는 600가지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로부터 시작해요? 사업자로부터 시작해요? 소비자로부터 시작해서 사업자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제품에 감동을 해야 제품이 쓰는 걸 알아야 내가 이 사업을 해야겠구나 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600가지 제품 중에 여기 앉은 손동관 사장님이 처음 내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사람을 알려줄 거예요. 애터미 제품 600가지. 600가지 중에 이분이 뭘 할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분이 라면을 애터미 라면이 좋대. 예를 들어서 라면을 내가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라면 성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라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분이 라면을 얘기했을 때 특장점을 얘기해주고 그랬을 때 이분한테는 훨씬 더 이분이 사업한테 플러스 알파가 될 확률이 높죠. 이 개념이에요. 제품의 영은. 애터미 제품 다 좋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처음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한테 애터미 제품 다 좋아 그러면 니네 사건이니까 좋은 거지 그런 말 듣지 않으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제품 이용이 고객에 들어간 이유는 단 그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상 소비자로부터 사업자가 진행이 되고 10,000명의 소비자보다 한 사람의 사업자가 낫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사업자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10,000명의 소비자에서 한 사람의 사업자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 제품을 써보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회사 전 제품을 다 써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기청정기가 좋을지 세제가 좋을지 호불호가 다 되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써보고 아는 과정. 그래서 첫 번째가 내 가족은 기본이다예요. 여러분이 마트 한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우리 가게에서 파는 신라면하고 저쪽 가게에서 파는 신라면이야. 나는 1,000원에 팔아야 돼. 저기는 900원에 파니까 사옵니까? 그냥 데리고 먹잖아요, 그냥.
이 개념이에요. 또 파트너들이 당신을 이게 당연한 말이죠. 당신 자신이 최우수 고객이다. 실수로 전 제품 다 쓰고 있다. 실수로 전 내릴 거예요. 김성호 국장님 손든 거 아니시죠? 그 타임에 머리를 넘기면 손든 거 같이 보여요. 그거 봐. 또 손든 거 같이 보여. 저는 내릴 거예요, 과감히. 쓰는 거 다 쓰긴 하는데 안 쓰는 것도 많아요. 솔직히. 근데 예전에 제가 그 국장 때인가 팀장 때인가 생리도 남자 그때 본부장님이셨는데 생리도도 자기 써봤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다 넣고 흡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허리죠. 그 사람을 어떻게 변태로 받아들여야 돼 어디가. 그래서 그분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나 웃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대만 파스 이게 4분의 1로 자르면 이게 발 가운데다 넣으면은 하루 종일 발이 편하대요. 진짜로. 예. 발 가운데 있잖아요. 발바닥 가운데 거기다 4분의 1로 잘라서 해놓고 한번 주무셔 보시래요. 그 다음날 발이 엄청 가볍답니다. 실질적으로 제품을 써본 사람이 실질적으로 동남아 가면 대만 파스를 이마에다 붙이고 다리에다 붙이고 그렇습니다. 배에다 붙이는 사람 봤어요 제가. 배에다가 배 아픈데 파스를 붙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 믿음이니까. 이런 개념, 제품명은 왜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제품명은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제품은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조건이 없어. 그래야 당연히 파트너도 내가 다 쓰는 모습을 보고 쓴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몰지각한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 제품 허벌나게 안 써요. 왠지 안 써. 왜 안 쓰는지 아세요? 집에 있는 마님을 못 이겨. 그쵸? 그렇잖아요. 못 이겨. 그래서 안 써요. 근데 쓰면 좋잖아요. 이길 수가 없지. 어떻게 이기겠어. 그래서 남자가 많은 파트너들, 남자가 많은 나이는 매출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안 올라오죠? 유재국장이 느끼나 봐. 올라올 때가 있어. 직급 도전할 때. 그때 왜는 안 올라와? 우리 회사 특징이겠죠, 특징. 근데 펀드 이런 거 다단계는 남자들이 있는 데가 또 많이 올라와요. 여성들 현실적에서 약간의 특징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가 주시면 좋아요. 제가 5번째 이걸 넣어놨어요. 사업 설명. 원래는 이게 3번째로 들어가고요. 사업 설명. STP라 그랬죠. STP는 뭐의 약자요? 거기에다가 제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가서 얻어라. 제품을 뭘 가서 얻어? 그죠? 제품, 좀 전에 제품 설명 들어갔잖아요. 제품은 가서 얻으라. 뭘 가서 얻어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내가 뭔가를 써보고 느낌을 다 얻으라는 또 소리예요. 그럼 사업 설명은, 사업서 STP는 쇼더 플랜이죠.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업 설명하면서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뭘 넣어놓으셔야 되냐면 그분을 설득하려는 말 자체를, 그러니까 설득한다는 개념 자체를 없애야 돼요. 사실은 쇼더 플랜은 보여주는 거야. 영어 그대로 그냥 플랜을 보여주고 선택은 누가 해요? 그가 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프레젠테이션이고 사업 설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 설명하다 보면 그 친구 한 명 왔대. 이렇게 많은 사람 한 명 왔으면 그 인간이죠. 그 인간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막 얘기를 해. 안 된다. 그냥 사업 설명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 설명은 원래는요. 월 15, 이거 원래 15회 맞아.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 설명이 15회인데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가 소비자로부터 시작되니까 소비자인데 가서 이 사람한테 정보를 주고 싶잖아. 그죠? 그럼 임팩트 있게 뭔가를 확 당겨와야 되잖아. 계속 소비자니까. 그러면 내가 나만의 방법을 노하우를 만드셔. 예를 들어서 3분 동안에 애터미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 사람이 15분밖에 없대. 15분 동안에 애터미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30분 안에 우리 마케팅 플랜까지 해줄 수 있는 방법. 여기에서 15회라는 개념은 정식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30분이든 40분이든지 정식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전업이든 부업이든 이틀에 한 번꼴은 무조건 하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10명 중에 2명은 소비자가 나온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상. 10명 중에 2명은 소비자가 나오면 15명, 15회 정도 하면 10번 정도 하면 2명 정도 소비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5회 정도 하면 몇 명 나와요? 3명, 4명 나올 거 아니에요? 3명 나오잖아요. 그럼 30일이면, 그렇죠. 3명 나와. 그럼 몇 명의, 그러니까 한 달에 3명 정도의 소비자를 계속 만들어가는 1년이 몇 명이 돼요? 계산이 안 되죠? 네. 한 달에 3명이고 12명이 몇 명이에요? 12회 곱해야지. 365일에서 3을 곱하면 안 되지. 12달에서 3을 곱해야죠. 몇 명이 나와요? 36명이 나오죠. 36명에서 그 사람들이 다 사업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거기서 또 10분을 또 나눠야죠. 그렇죠. 그래서 1년에 4-5명의 사업자가 나오면 굉장히 잘한다는 원리가 있어요. 1년에 여러분 3사람이 사업자만 나와도 대박 아니에요? 그 개념이에요. 1년에 3명에서 이렇게 하면 1년에 3명에서 5명의 이제 사업자가 나온다라는 개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래서 15회라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3분짜리 프레젠테이션, 15분짜리 프레젠테이션, 아니면 30분짜리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트워크 이건 아메이 방식이고 A사 방식이고 애터미 방식은 충분히 3분으로서 임팩트 있게 줄 수가 있겠죠. 15분으로서 임팩트 있게 줄 수도 있죠. 아니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8분 안에 회사를 쫙 보는 동영상 한번 나온 적 있었죠. 회사에서. 그거 진짜 좋더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내가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쉽고 간략하고 열정적으로 하라. 그리고 또 파트너에 대한 후원 활동이고. 그래서 요거 넣어놨어. 얘 무슨 자예요? 무슨 인자예요? 왜 참을 인자를 넣어놨을까요? 사업 설명인데. 왜? 힘드니까. 맞죠? 힘드니까. 근데 왜 넣어놨을 것 같으세요? 참으라고. 아니 참을 인자니까 당연히 참으라고 넣어놨겠죠. 김학인 사장님 말씀 안 하시니까 진짜 두 분이서 개그를 하시는지. 나와의 싸움이에요. 사업 설명은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와의 싸움에 예전에 저는 이제 보험할 때도 유통할 때도 이제 그런 방식을 썼거든요. 내가 오토 판매사가 아니라면 물어보고 나는 하루에 3사람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 예를 든다면. 좀 전에 제가 확률 말씀드렸죠? 이런 거. 근데 쉬울 것 같으죠? 하루에 3사람한테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어려워요. 월 15회 이상 한다는 건 이틀에 한 번씩 초대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틀에 한 번 무조건 초대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파트너가 이틀에 한 번 초대하는, 소실적에 있는 파트너들이 이틀에 한 번씩 초대하시는 분 계셔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에요, 인내는. 사업 설명은.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하루에 3사람한테 애터미 정보를 3분짜리든 10분짜리든 1분짜리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매일매일 이거를 부업이든 전업이든 중요하지 않죠. 부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못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성공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와의 싸움인지 아시죠?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대부분이 0.1 몇 면을 짝짝 보잖아요. 어떻게 24시간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 24시간이나 시간을 어떻게 몰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목표를 잡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했고 안 했고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지금부터 나는 3사람한테 무조건 애터미를 알려야겠다라고 마음 먹어보셔요. 결의결단 부분이니까, 고객들이니까.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내 스스로와의 싸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참으림 잘 넣어놓은 겁니다.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 말만 들어도. 그리고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실내 쌓기. 원래는 5가지예요. 좀 이제 이 앞에 것까지가 그게 더 원리상으로는, 근데 요소는 실내 쌓기는 너무 중요해서 넣어놨고요. 이게 현대에 와서 나온 거죠. 실내 쌓기는 스폰서 하루 3사람, 파트너 하루 3사람, 예상고객 하루 10명. 요거. 그래서 사업 설명하듯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내 신뢰는 어떻게 돼요? 모든 성공의 바탕은 일단 그 사람한테 신뢰가 있어야지만 나를 믿기 시작하죠. 아니,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제가 강의 때마다 늘상 말씀드리거든요. 제발 적지 마세요. 하나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적지 마. 그냥 이 6가지 중에 하나만 해요. 그냥 하나만. 적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게 1시간짜리 강의를 하면, 아, 저 사람이 8년차의 애터미 농도가 어느 거 저 정도 되는구나, 저렇게 말하는구나를 느끼고 공감해 주시면 돼요. 적는다 그래서 여러분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왜 적는지 아세요? 다음에 강의할 때 써먹으려고 적거든요. 맞죠? 그죠? 오케이,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동영상 있어요. 있으니까 쓰지 마시고 보시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죠. 스폰서한테 하루에 3명한테 하던. 근데 요거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이래야 그 사람한테 주기적으로 내가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의 기본은 항상 내가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다 깨져. 일관성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일관성 없는 그 끌고 가는 사람, 앞에 리더가 일관성이 없는 조직은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소위 우리말로 지랄을 하던 쌩 난리를 치던 일관성 있게 지랄하는 사람 있죠? 쪼는 사람 있잖아요. 일관성 있게. 라인 잘 나가요. 일관성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관성 있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있죠? 라인 안 나가요. 신뢰가 없으니까. 일관성 있게 쫀다는 거는 자기가 할 걸 하고 쫀다는 거죠. 일관성 있게 약속 안 지키고 불규칙한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한 조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원리가. 기본입니다. 꿈, 성공, 목표 이루기 위한 나의 행동 계획. 뭘까요? 요 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쩌고저쩌고. 그죠? 여러분들 아까 뭐 직급 목표 얘기하고 막 그러시대요. 스피치 하실 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거 있죠. 조사를 했대요. 당신의 목표가 있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84%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13%는요. 목표는 있지만 기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간이 없다 그랬어요. 기록하지 않은 거 기간이 없는 거예요. 종이에 안 적었다 그랬어요. 13%는. 84%는 목표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13%는 목표는 있지만 종이에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계산하면 3%가 남죠. 3%는 목표도 있는데 그건 기록도 했고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10년 뒤에 보면 목표는 있는데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목표 없는 84%보다 정확히 2배 이상이 2배 정도의 페이를 가져간대요. 그냥 목표만 가지고 있는 거야. 기간도 안 정해놨는데. 방향성인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였죠. 그런데 나머지 3%는 뭐였어요? 목표도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자기가 세운 거예요. 자기가 성공할지도 뭘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일단 계획을 세워봐. 해봐 그냥. 아까 말한 호박벌처럼. 자기가 나는지도 뭔지도 몰라. 그냥 날아. 왜? 생존을 위해서. 그냥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3%는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확히 목표를 세웠지만 기간을 안정해서 기록 안 했던 사람보다 10배 이상의 수입을 받아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의 중요성이에요. 그게 방향성이야. 그리고 또 하나 조사 기간이 있어요. 또 하나. 내가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일을 선택한 사람 또 물어봤어요. 중상류층 사람들한테. 중상류층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죠. 미국에서 조사한 거예요. 했는데 너네들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선택하려 물어본 거예요. 1,500명한테 물어봤어요. 1,500명한테. 그랬더니요. 1,245명. 1,245명은요. 돈 아니면 승진 이런 게 잘 되는 쪽으로 직업을 선택합니다. 1,500명 중에 중상류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이야? 1,245, 255명이잖아요. 255명은 뭘 하냐면 대학교 졸업했으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을 택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그 사람들 조사한 사람들을 20년 동안 역추적했어요. 근데 2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20년 뒤에 101명의 백만장자가 나옵니다. 1,500명 중에 101명의 백만장자가 나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정확히 100명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요. 100명이. 한 명은 뭐 즉 일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내가 나의 행동 계획이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냐 원치 않냐 이런 개념으로 따지면 성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냐 안 정하냐 따라서 다 나와버려요. 근데 우리는 하면은 성공한다 그러는데 안 해. 계획도 안 세워. 그냥 국장 갈래요. 그냥 오토 판매해서 갈 거예요. 어떻게 가냐고. 어떤 계획으로 가냐고. 스폰서가 세워주겠죠.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했을 때 성공한다고 나왔죠. 내가 그려봐야 돼서 수정 보완을 계속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했던 사람들이 3%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겁니다라고 하고 시작해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냥 목표를 잡고 자기가 이런 계획을 세워보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 마음을 먹고 시작한 거죠. 계속 목표 잡고 실행하고 보완하고 실행하고 실패해서 보완하고 똑같다니까요. 목표를 잡고 토론해서 실행, 실패 이 패턴 똑같이 돌아가요. 성공이라는 패턴은 거기서 성공한 자가 나오고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이런 걸 했다면 이 세 단어를 했다면 나의 행동 계획은 뭐냐는 거예요. 얘가 제가 퀘스천 하나 줬고요. 또 하나 이걸 이루기 위한 나의 포기 리스트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신은 우리들한테 공평하게 줬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건 적건 24시간이라는 시간은 공평하게 줬습니다. 공평하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뭐를 포기할 것이냐. 성경 말씀 제가 불교 신자들은 그냥 탁 타고 저 기독교 신자니까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이 밀로 남죠. 그런데 걔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그 단어만 그 절만 알아 그냥 제가. 성경 말씀 다른 거 모르겠고요. 창세기 첫 절하고 그 문만. 밀이 썩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를 해야 된다. 24시간 똑같죠. 나는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으셨다면 뭐를 포기할 거냐는 거예요. 뭐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아는 성공했던 사람들 물어보세요. 나는 이게 내려놨습니다. 다 얘기하죠? 다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다 하잖아. 그럼 나는 뭘 내려놓을 건데? 나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요. 우리 드라마 보는 거 내려놓으셔야죠. 모임 가는 거 당연히 내려놔야 되잖아요. 모임하고 팀미팅하고 참여하라고 팀미팅이 겹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팀워크니까. 시어머니 생일 내려놔야 되잖아요. 김장 내려놔야지, 김장. 그죠? 김장 왜 하러 가? 안 하면 사 먹던가 아니면 누가 보내겠지 뭐. 나 사랑하면 뭐. 그죠? 그런데
단 부모님 장례식 외에는 다 내려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자녀 결혼도 안 된다는 거. 나는 과연 뭘 내려놓을까? 오늘 핵심 키워드예요. 내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맨 앞에 보시면. 그래서 5가지의 고개도는 나의 스스로가 다짐도 되고요. 나의 스스로가 변화의 시점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다 와 있고요. 이대로 했던 사람 다 성공을 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라는 거 없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게 있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라는 교과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자가 그렇게 없는 이유는 뭐예요? 안 하니까. 정상의 문턱이 정상이 안 보인다고 포기를 하니까. 나뭇가지에 가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를 하니까. 믿음도 될 수 있겠죠. 믿지 못하니까. 근데 이걸 가려고 변화 시작이 되려면 24시간 안에 내 것 다 챙기고 성공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할 거라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올해 안에 제가 첫 시작부터 이렇게 약간은 고개대라는 제목으로 무겁게 강의를 했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올해 안에도 내년에 이맘때 1년 뒤에 나는 뭔가를 이뤘어요 라는 스스로하고 약속해서 스스로한테 뿌듯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렇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